안녕하세요. 공문 읽어주는 남자 100%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경기교육 주요 정책 2 경기교육 역량을 키워갑니다 부분의 세 번째 2-3 교원의 미래교육 역량 강화와 관련된 부분을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도 교육청에서 조금 더 힘을 줬으면 하는 부분이 뭐냐면 선생님들의 교육 경력 그리고 인적 자원으로서의 이 역량들을 지속적으로 키워주고 투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사실 학생이나 학부모, 시설, 교육 정책에 대한 투자는 많은데 그러한 것들을 현장에서 구현해야 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투자가 다른 것들에 비해서 조금은 범위 자체가 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이재정 교육감님, 임태희 교육감님 오시면서 교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또 발달 단계별로 혹은 성장 단계별로 이 연수나 이런 것들이 체계화되고 예전보다는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 선생님들의 교육 경력이라던가 교육지원청의 활동이라던가 아니면 학교 현장에서의 기여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경력들을 어떻게 보면 기록을 하고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승진 혹은 다른 교육 행정가로서의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경기교육이 대한민국의 교육을 선도하고 또 이 다른 지역에서 경기교육의 모습을 보고 선생님들을 좀 소중히 여기고 이 선생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교육활동 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게끔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 2-3 교원의 미래교육 역량 강화를 한번 선생님께서도 한번 살펴보면서 이러한 교원의 미래교육 역량 강화라는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이 선생님들의 진정한 성장 그리고 선생님들의 성장을 통해서 경기교육의 성장을 이렇게 지원할 수 있게끔 마련되어 있는가를 한번 고민하고 성찰해 보면서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 전에 잠깐 제 고민을 나눠 보았습니다. 첫 번째 2-3-1 교원의 연구활동 지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한다는 이 말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리는 것 같아요. 교사가 되고 나면 끝이 아니고요. 교사가 되면 더 새로운 공부, 학생들을 위해서 또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하고 싶은 공부들이 막 생기실 거예요. 이러한 연구활동을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정책부서는 교육과정 정책과와 교원 인사과로 나눠져 있네요. 교육과정 정책과에서는 추진 목적이 수업 성장, 첫 번째가 수업의 성장이래요. 선생님이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게 이 수업의 전문성이죠. 그리고 수업을 통해서 교실 변화를 위한 자율장학 운영 내실화합니다. 작년부터 이 자율장학과 관련된 부분, 수업의 변화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자율장학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경기도교육청의 기조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학교 교육의 변화를 지원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 기반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요. 또 학교의 이런 자율장학을 키우기 위해서 학교 자율장학, 교육지원청 자율장학, 학교 간 자율장학이라는 세 단계를 통해서 교원의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이렇게 추진 방향을 잡았네요. 교원 인사과에서는 미래 사회를 대비한 교사의 자율적인 연구 풍토를 조성을 한대요. 그래서 첫 번째가 장기 재직 교사의 지속적 성장 지원을 위한 교사 연구 전제를 추진합니다. 작년부터 이게 선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이제 선발을 돼서 지금 연수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선생님들께서. 두 번째가 교사 석사 학위 과정 등록금 일부 지원으로 교사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는데 기존에는 이제 경기도교육청에서 이제 주요 시책이라고 하는 그런 전책 사업들의 전문가를 키우기 위한
해당 분야의 대학원을 지원했다면 이제는 다양한 분야, 선생님들이 원하는 다양한 분야의 대학원을 들어가고 등록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요. 특히 이제 고교학점제나 자유학기제 등에서 학교 안의 과목 선택권이 확대되고 개설해야 되는 과목 수가 많아지면서 복수 전공 등과 관련된 대학원도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범위를 확장시켜 놓았습니다. 세 번째는 경기도교육연구회 연구 역량 제고 및 현장 기여를 강화한다. 그래서 도교육청 단위의 정책연구회라던가 도단위 연구회 그리고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지역연구회를 작년에도 524개를 운영했는데 올해도 500개 이상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지역연구회 같은 경우에 예산을 도교육청에서 이제 별도로 마련해 주지 않아서 지역교육지원청에서 꼭 신경을 써주지 않으면 지역단위 연구회가 운영이 원활하지가 않거든요. 물론 지역청에서 이러한 것들을 신경 쓰고 있지만 말로만 이런 것들을 지원하지 말고 항상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학공 그리고 지역 연구회, 도단위 연구회 이런 것들이 도교육청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연계되고 또 그러한 것들이 경기교육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추진 내용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자율장학 운영 내실화입니다. 자율장학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교사와 학교의 성장을 지원하는 학교 자율장학 운영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평가 결과 분석을 통해서 학교의 자율장학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해요. 그럼 컨설팅을 하려면 당연히 이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율장학 현장 지원단을 운영하고요. 이 인력풀을 제공해서 학교 안에 연수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 이 수업 장학과 관련된 포럼이나 컨퍼런스 등을 운영해서 세션별로 예를 들면 초등, 중등, 고등 뭐 이렇게 나눈다거나 해서 이 좋은 수업 그리고 장학의 사례들을 나눠가지고 학교 현장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거죠. 또 이러한 포럼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또 이해 자료로 제작을 해서 학교로 보급을 한다면 좋겠죠. 근데 중요한 것들은 이런 것들에 선생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 대한민국의 교육은 사실은 수업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런 것들을 자유스럽게 좀 참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특히 정책이라든가 수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장의 교사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그냥 단순히 마련하는 게 아니라 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그래서 부담 없이 선생님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문직 전형을 공부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단순히 이렇게 포럼이나 컨퍼런스 장학 자료를 만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학교 안에서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끔 만들 것인가 하는 그런 기반 구축에도 조금 더 아이디어를 좀 생성해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교원의 성장 기회 확대를 위한 학교 간 자율장학 운영 지원입니다. 그래서 교장교감 지구장학 협의회를 통해서 이러한 역량들을 좀 갖추고요. 교사 장학 네트워크, 그러니까 학교별로 우수 교사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해서 학교 밖 연구를 지원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뛰어난 선생님 몇 명 가지고 안 되거든요. 이 선생님들이 학교 안에서 기여할 수 있게끔 그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 듭니다. 그리고 학교별 맞춤 지원을 위한 교육지원청 자율장학 운영을 지원하는데요. 담임장학 작년부터 이제 교육지원청에서도 담임장학을 통해서 학교 안에 수업 변화를 좀 유인할 수 있게끔 해라라는 도교육청의 주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이 담임장학을 나가야 되는 장학사님들 이제 연수를 운영한다고 하고요. 나가기 전에 이제 학교 평가 결과를 분석해서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고, 현안 해결 지원을 위한 프로젝트 중심 협력 장학 지원을 활성화하자. 그래서 학교의 요구를 먼저 수렴을 하고요. 그러한 것들을 토대로 학교에 맞춤형 지원을 해라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교사 연구년제 운영 및 석사학위 과정 지원입니다. 2024학년도 경기교사 연구년 선발 및 운영 지원이 이제 그 첫 번째인데요. 이제 교사 연구년제는 작년부터 이제 다시 부활이 돼서 2022학년도에 1기, 2023학년도에 또 2기 이렇게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 내년도에 연구년제 활동을 하실 선생님들이 연수를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 보면 연구년제 주제가 약간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연구, 정책연구, 정책연구에서는 이제 정책연구형, 정책부서 연계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교육회복연구 총 3개 영역에서 선발하고 선생님들께서 이 교육 관련 연구를 운영하는 것을 이제 지원하게 됩니다. 작년에는 리더십 연구가 있었는데 그게 올해는 삭제가 되었고 정책 연구가 조금 세분화된 것 같습니다. 이 연구년 교사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 연구년제를 했던 선생님들이 이 경기교육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연구년제를 마치고 나온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이나 경기교육의 다양한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서 이 연구년제가 단순히 어떤 휴식의 기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교원의 성장과 경기교육의 발전에 어떤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체계를 구축하고 앞으로 만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사 석사학위 과정 지원인데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에는 이런 석사학위 과정 지원이 이 정책부서의 전문 역량을 갖춘 교원을 양성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뭐 에듀테크나 융합교육 관련된 분야를 지원하는 그런 특정 정책부서의 석사학위 부분에 대한 지원도 있지만 선생님들의 개인적인 역량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이제 자유학기제나 고교학점제 분야에서 다교과를 지도하실 수 있는 선생님들의 자격 자체가 많이 필요해졌거든요. 선생님들이 복수 전공이나 다른 교과와 관련한 자격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석사학위 과정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총 200명을 선발을 하게 될 거고요. 이제 임용 2차를 준비하신 선생님들은 이제 바로 요걸 지원받을 수는 없고요. 교육 경력이 7년 정도 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 6학기까지 150만 원 범위 내에서 매 학기마다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학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많이 이용해서 자기 스스로의 역량을 개발하고 또 학교 교육을 다양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석사학위를 받은 분들도 이 연구년 교사분들처럼 아마 네트워크도 관리가 되고 이후에 경기교육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을 아마 지속적으로 부여해서 관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경기도 교육연구회 같은 경우도 지원을 하는데 작년과 동일하게 500개 수준으로 도단위 연구회와 지역교육연구회가 합쳐져서 운영이 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이 연구회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도단위에서 지역교육 연구회까지도 한 연구회당 최대한 200만 원가량 지원이 됐었는데 현재는 교육지원청에서 해당 예산을 마련하고 지원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근데 연구회 활동 자체도 사실 재원이 있어야 조금 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도교육청 단위에서는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청 단위에서 이 지역교육연구회를 재정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각각의 지역에서 운영한 연구회들 중에서 굉장히 우수한 결과를 도출한 연구회 결과물들은 이 지역 간에 나눔을 할 수 있도록 성과 공유 같은 것들이 여기에서도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네트워크를 조직해서 운영하고 협의함으로써 각 지역교육 연구회 간에 이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확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경기도교육연구에 학교로 찾아가는 재능 기부를 통한 현장 기여 강화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연구물들에 대한 이해 자료들을 학교로 배포하고 그 배포한 것들을 학교에서 이제 한번 꼼꼼히 살펴보다가 이건 우리 학교에 필요한 연수인 것 같다라고 하면 이렇게 학교로 찾아가는 재능기부 연수를 신청해서 학교 현장의 교원들이 쉽게 배우고 익혀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임용 2차를 준비하는 선생님들께서는 이 앞으로의 자기의 교육 경력의 관리나 연구활동, 그리고 성장의 방법들을 이야기할 때 지역 단위 연구에 그리고 도단위 연구에도 학교 안 전문적 학습 공동체와 연계해서 참여하고 연구를 계속해 나가겠다, 이런 형태로 대답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전문직 관련 공부하신 선생님들께서도 기획을 하실 때 학교 안 전문적 학습 공동체, 그다음에 지역 단위 연구회, 그다음에 도교육청 연구회를 연결하는 형태로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교원의 전문성 강화 지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정책 추진 주요 부서는 교원 인사과와 정책기획관이고요. 교원 인사과의 추진 목적을 좀 보면 첫 번째가 다양한 교원 연수 운영을 통해서 교원의 미래교육 전문성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이 미래교육 전문성이 작년에 비해서 새롭게 등장한 키워드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진 방향 보면 새로운 교육 환경에 맞춘 내실 있는 연수 운영으로 교원 연구 역량 및 교육 전문성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연수를 기획하고 선생님들께 제공할 때 선생님들의 연구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이 두 번째가 사실은 핵심인 것 같아요. 미래교육 준비를 위한 핵심 역량 기반 교원 자격 연수를 운영하겠다. 그래서 아마 이 미래교육 준비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제 생각에는 에듀테크, IB 이런 측면에서의 자격 연수를 활성화하겠다라는 의미로 보이고요. 그 다음 앞서 석사학위 과정과 마찬가지로 교원의 다교과 융복합 수업 지도 역량 함양을 위한 복수 전공 자격 연수를 운영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필요하죠. 왜냐하면 올해 학생 맞춤형 교육이라는 게 키워드인데 학생의 학습 선택권, 그다음에 교육 과정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아무래도 선생님들의 이 자격을 다양화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석교사제 운영을 통한 수업의 질 향상 및 교직사회 학습 조직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기본 계획 같이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수석교사 제도가 굉장히 흐지부지 됐다가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에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수석교사 관련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작년부터 굉장히 대대적인 개선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수석교사를 새로 선발해서 학교에서 기여해야 하는 역할에 대한 업적들을 딱 명시를 했고요. 그러한 거에 따라서 수석교사 선생님들이 학교 안에서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교과 간에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방향을 좀 보면 첫 번째가 수석교사 네트워크를 활용한 경기교육정책 실현 역량을 지원하겠다. 대단한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수석교사 선생님들이. 그래서 이분들을 활용해서 정책을 전환하고 개선하는 그런 역할을 부여할 거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수석교사를 선발해서 수석교사 제도의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하고요. 또 세 번째로 이 업적을 줘서 수석교사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직무 수행 및 이들을 평가를 해서 질을 계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정책기획관의 추진 목적은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교원 국제교류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교류 역량을 강화하는 거고요. 이를 위해서 첫 번째 글로벌 역량 강화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두 번째가 경기교육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제가
그 다른 파트 공부를 할 때 이 내년도에 유네스코와 협력 사업으로 국제 미래교육 포럼을 한다고 했는데 사전 작업으로 올해 11월에 미래교육 포럼을 했었잖아요. 경기도교육청에서 그걸 근간으로 해서 내년도 11월 경에는 국제 학술대회를 경기도교육청에서 개최를 할 거고요. 또 국외 교육기관의 교육정책 교류를 통해서 경기도 교육이 이 세계 교육을 선도하고 또 그러한 교육을 만들 수 있도록 다른 나라와의 교류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수렴하겠다라는 의견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교원의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굉장히 다양화하고 수석교사 제도를 지속함으로써 학교 교육 과정의 변화에 대한 기여를 수석교사가 중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국제적인 교육 교류를 통해서 경기 교육의 세계화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올해 내용을 좀 잠깐 살펴보면 첫 번째가 미래교육 역량 강화 연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그래서 연수기관의 전문화, 특성화에 기반한 연수 운영을 다양화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연수기관의 명칭들도 굉장히 그 연수기관의 성격에 맞게 바뀌었잖아요. 또 각 연수기관이 우리 권역별로 거점형 연수기관이 돼서 이 지역에서 필요한 연수들을 그 거점 연수원에서 진행하는 형태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연수원이 그러한 전문적이고 특성화된 연수를 운영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연수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올해 2023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공모형 연수가 사실상 많지 않았었거든요. 이 공모형 연수가 부활이 되고 앞쪽에서 설명했었던 도단위 정책연구회 혹은 도단위 연구회에서 이런 학교에서 필요한 공모 연수를 진행할 수 있게끔 하면 굉장히 현장 맞춤형으로 연수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핵심 역량 기반 경기도형 자격 연수를 만들겠다. 그래서 교육과정, 교원 성장 지원, 그리고 학교 경영, 자기 개발 이 네 가지 파트에서 핵심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자격 연수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초학령이나 인성, 메이커 교육 등이 여기에 명시가 됐었는데 그게 아마 이 교육 과정으로 통폐합되면서 이 안에는 그러한 것들, 기초학력이나 인성이나 메이커 같은 것들이 들어갔던 것 같고요. 지금 요 다음으로 나오는 에듀테크 활용 교원 역량 강화 연수하고요. IB 프로그램 교원 역량 강화 연수가 올해 아주 중점적으로 조금 제시되는 연수인 것 같아요. 작년엔 이게 없었는데, 그래서 기술이 아무리 많이 발전을 하더라도 선생님들이 그 기술을 학교 현장 안에 녹여내서 교육과정으로 펼칠 수 없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올해 에듀테크 같은 경우는 하이러닝 시스템이 굉장히 확산이 될 추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학교 안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역량을 개발하겠다. 그래서 살펴보면 에듀테크 활용 학생 맞춤형 교육교원의 단계별, 과목별 연수 운영 역량을 길러주겠다. 그래서 에듀테크 활용 교수학습의 기초, 기본, 심화 이렇게 단계별로 교사와 관리자 연수를 진행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AI 기반 학생 맞춤형 교육인 하이러닝 플랫폼을 활용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과정 연수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AI 에듀테크 활용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식센터에 기관 특별 강좌를 넣어서 상시로, 이건 이제 상시잖아요. 상시적으로 선생님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요거 말고도 경기교사 TV5 있잖아요. 여기에도 이제 이런 다양한 연수들을 넣어서 선생님들이 이제 교육과정과 연계된 에듀테크 활용 방안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접근성을 높이고 학교 안에 이 하이러닝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관심학교, 후보학교 등을 이제 100개 학교 정도로 이 IB 프로그램과 관련된 학교들을 이제 확대를 할 텐데, 그렇게 되려면 선생님들의 역량도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수업을 하고 평가하는 이 IB 프로그램에 맞는 내용들을 선생님들이 잘 알고 있어야 그 학교에서 신청을 하더라도 이게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IB와 관련된 부분을 기초, 기본, 심화, 단계별로 선생님들에게 제공하는데, 이 기초 부분에서는 IB 교육의 철학, 교육 목표와 관련된 전반적인 이해를 다루고요. 그다음에 기본 과정에서는 선생님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IB 교육 과정 프레임워크. 자, 선생님들이 다양한 교과를 가르치는데 그 해당 교과에 맞춰서 이 프레임워크를 습득하고 이 프레임워크에 맞춰서 자기의 교육 과정을 실행할 수 있는 연수를 만들겠다는 거죠. 또 교수학습 접근 방법, 교과별 수업의 평가와 설계, 그리고 개념 기반 탐구 수업 등과 관련된 것들을 이 기본 단원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화 단계에서는 전문가 과정으로 IB 워크숍 리더, 컨설턴트, 채점감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연수를 진행해서 올해 이제 학교들이 작년에 31개 학교에서 100개 학교로 늘어나는데 그 100여 개 학교들이 이 선생님들이 이 리더가 되어서 이런 것들을 학교 교육 과정에서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디지털 시민교육 교원 역량 강화 연수 운영하는데요. 이게 이제 요거는 디지털 시민교육은 사실은 미래교육 담당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 우리 인성교육 관련해서 앞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인성교육, 그 다음에 세계 시민교육, 디지털 시민교육이 통합적으로 이제 지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러한 디지털 시민교육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는 연수를 운영하겠다는 거죠. 첫 번째가 디지털 시민교육 이해 제고 및 전문성 강화 연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민교육 실천학교 연수, 연수원 원격 직무 연수, 그다음에 아이답 사업교원 연수 및 연수 콘텐츠를 개발해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 아이답 프로그램이 뭐냐면, 사실은 이제 왜 아이답이면 아이에게 답하다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요거는 교육부, 교육청, 서울대, 관계기관 등에서 함께 참여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연수라고 보면 되는데, 약자가 AI, Education Alliance and Policy Lab이라는 건데, 이게 AI를 활용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연합 기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기관들이 모여서 지금 1차, 2차 핵심 교원을 양성하기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교육부에서 운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2022년부터 25년까지 4개년 동안 매년 5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이 학교 안에서 AI 디지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민관학 협력 체제를 만들어서 예비 교원과 그리고 현재 선생님들로 근무하고 계시는 교원들을 양성해서 학교 현장에서 AI, 그다음에 디지털 시민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는 게 아이답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이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임용 2차를 통과하고 학교에 진입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연수를 빨리 받으셔서 이 학교의 리더가 되면 좋겠죠. 그리고 아까 이제 대학원 얘기하면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이 주요 정책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먼저 지원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AI 융합교육과 관련된 석사 과정을 지원하는데 13개 교육대학원과 협약을 맺고 이 AI 융합과정 운영 및 선발교원 등록금 50%를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수석교사제 내실화를 통한 교원 전문성 강화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수석교사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원 영역 확대인데요. 이 선생님들 네트워크를 통해서 선생님의 교수 연구활동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요. 다음
신규 교사 전담 멘토링제를 운영해서 이 신규로 발령받은 선생님들이 학교에 적응하고 또 이 교육과정 설계, 수업, 평가 그리고 기록에 이르기까지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멘토링을 통해서 성장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학교로 오면 요 멘토링을 받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수석교사의 학교 내 교사 지원활동 강화입니다. 그래서 에듀테크 활용, 경기교육 정책 실천, 학생 상담 등 이런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학생 맞춤형 수업, 성장 중심 평가, 생활지도 관련해서 교내 선생님들의 멘토링 및 컨설팅을 활성화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 수석교사제가 예전처럼 흐지부지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선발을 하고 교육적 필요와 수요를 고려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겠다는 거래요. 미래교육 환경 대응 역량을 갖춘 이런 선생님들이 이 배치가 됨으로 인해서 경기교육 정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인적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메시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 교류를 통한 글로벌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국외 교육기관과의 교육정책을 교류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육정책을 홍보하고 그쪽에서 컨펌도 받고 하면서 이 교육정책을 손보고 다듬으면서 우리나라만의 특색 있는 그런 교육정책을 추진하고요. 또 이 국내 국제교류협력기관과의 협업체제 구축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중요한 게 경기도교육청과 유네스코의 협업으로 국제교육 포럼을 추진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경기교육공동체의 미래교육 비전과 이 정책 사업들을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고요. 미래교육 실천을 위해서 이 유네스코에서 이제 미래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라는 책제가 2022년도에 나왔거든요. 이게 한글 버전으로 번역본이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앞으로의 교육은 공공재,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자 공동재라는, 모두가 참여해서 만들어야 하는 주제로 보고서가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요걸 토대로 보면 경기교육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교육의 공적 책무를 강화하잖아요. 이게 공공재로 볼 수가 있고요. 공동재, 이거 뭐죠? 지역 교육 협력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기교육의 정책 방향과 유네스코의 국제 세계 교육의 방향이 사실은 굉장히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주제로 해서 내년에 이제 이 경기도교육청과 유네스코가 국제교육 포럼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11월에 개최를 하는데, 이제 선생님들께서도 여기 온라인으로든 아니면 오프라인으로든 참여해서 우리 경기교육이 세계적으로 수준 있는 교육으로 발돋움하는 현장에 계시기를 한번 희망해 봅니다. 아직 제가 목이 완전히 좋아지지는 않아서 가끔 이렇게 기침이 나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포럼을 통해서 다양한 교육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얻고 경기교육의 이 정책 방향의 토대들을 아마 쌓아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국제교육 포럼을 하기 위해서 이런 학술대회나 정책 논의를 위한 이런 정기 워크숍 등을 진행을 할 거다. 그래서 올해 2023학년도 12월에 있었던 그 포럼도 사실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볼 수 있고, 현재 다양한 5개 TF팀이 꾸려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 팀들이 협의를 해서 이러한 정책 논의와 관련된 의제들을 발굴하고 내년도 11월에 하는 국제교육 포럼을 아마 준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경기교육은 대한민국 교육을 대표하고 있거든요. 이 대한민국 교육을 대표하는 경기교육이 이제는
이 대한민국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계와 소통하고 세계의 교육을 선도하는 그런 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경기교육의 다양한 정책들을 소개하고 또 세계인들로부터 확인을 받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선생님들과 이 선생님들의 역량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살펴보았는데, 정리를 좀 해보면 2024학년도에는 이 수업의 변화를 통한 교실의 변화, 그리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자율장학을 내시로 하겠다라는 거, 그리고 선생님들의 연구를 위해서 선생님들 연구연재, 그리고 석사학위 과정을 지원한다라는 부분, 그리고 석사학위 과정 같은 경우에는 자유학기제나 고교학점대의 다교과를 가르치는 것과 연계되어 있다는 부분 머릿속에 넣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교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특히 내년도에 중점적인 하이러닝으로 대표되는 에듀테크, 그리고 IB 프로그램의 확대에 따라서 이러한 전문 자격 연수들을 확대해 나간다. 그리고 수석교사들을 지속적으로 선발해서 이 교육과정, 그리고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그런 핵심 역할을 맡기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었고요. 또 경기교육이 대한민국의 교육을 대표하는 교육으로서 세계와 소통할 수 있도록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겠다라는 부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제가 더 빨리 그리고 더 자세하게 경기교육 주요 업무 계획을 살펴보고 하루에 2편, 3편씩이라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용 2차 준비를 하신 선생님들 힘내시고요. 또 전문직 공부하신 선생님들 방학기간 꾸준히 공부해서 내년도 5월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지치지 않고 공부한다면 끈기를 가지고 공부한다면 꼭 분명 원하는 것을 이루실 수 있을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선생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